네, 반갑습니다. 저는 중앙대 건명병원 정형외과에서 저 수부 상지 질환, 즉 외상이랑 질환을 담당하고 있는 정영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그 손목 통증에 대해서 조금 강의를 좀 하고 질문을 받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이렇게 좀 시작한 이유는요.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대학병원에 있다 보니까 진료 시간이 조금 제한되어 있는 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환자분들은 있지만 환자분들이 대기하는 시간에 비해서 제가 설명하는 게 좀 부족한 경우도 좀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도움을 드리고자 방송을 좀 준비를 했고, 특히 이제 손목 통증인 경우에 환자분들이 이 질환에 대해서 원인을 이해하고 이 질병을 조금 이해하면 환자분이 이해하고 치료하는 데도 충분히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 이제 이게 수술적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그 시기를 놓치고 불필요한 치료를 하다가 오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편한 마음으로 좀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제 손목인데, 이렇게 손목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게 손목 관절이라고 제 엑스레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뼈들이 많습니다. 이제 저희 정형외과의 다른 관절이랑 다르게 복잡하게 이루어진 관절인 만큼 거기에 해당되는 복잡한 병들이 많고, 그거에 따른 치료 방법도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른 수술적 치료도 아주 다양하게 있어서 그 원인을 파악을 하고 그 병을 이제 진단을 잘 하는 게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환자분들이 오셔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제가 진료를 볼 때 보통 손목이 아프다고 하면 저는 이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일단 당연히 다치고 나서 아픈지를 물어봅니다. 이제 혹시 골절이 있을 수도 있고 외상에 의해서 아픈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먼저 물어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물어보는 게 이제 손목의 어느 부분이 아픈지가 꼭 물어보는데요. 이제 어느 부분이 아픈지를 알면 대충 그 어떤 부분이 아프면 그거에 이제 흔한 질환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별해 나가면 대충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환자분에게 손목을 보면 이제 손목이 어떤 부분이 아플 때 보통 어떤 질환이 많은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보면 이제 손목이 이제 엄지 부분 있는 부분, 이쪽 부분이 아프면 대부분 흔한 원인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질환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통 흔히 보는 질환은 세 개입니다. 주상골 분류와 그다음에 엄지에 이제 수근 중수관절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경상도기 건초염, 득교레뱅 디지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세히 조금 보면, 주상골 분류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손목에 이제 주상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부러지고 난 다음에 뼈가 붙지 않은 상태로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뼈가 부러지면 이제 병원을 안 가시는 분들은 잘 없으니까 이제 그 정도 통증이 있으면 보통 병원을 가는데요. 주상골 골절은 이게 환자분들이 그냥 대충 손목이 정도 약간 삐었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그런 원인이 이제 보통 왜 생기냐면, 이게 일단 주상골 골절은 진단이 어렵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엑스레이에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잘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뼈랑 다르게 이게 해부학적 구조상 이게 분류압이 잘 생깁니다. 이게 혈류 공급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꾸로 돌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분류압이 잘 생길 수 있고, 그거에 속발해서 이제 부러지고 나면 무혈성 괴사라는 게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골절 후 이거 뼈가 붙지 않은 상태로 오래 두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고, 이거를 진단을 놓쳐서 오래 두고 나중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부러진 상태로 그냥 두면, 이게 놔두면 별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부러진 상태로 붙지 않고 계속 둔다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관절염이 진행합니다.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점점 이렇게 손목 주변에 관절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절염이 진행을 하게 되면 아주 초기에서는 그냥 저희가 뼈가 안 붙은 거를 붙이는 수술을 할 수 있지만,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을 하면 그 주상골을 살릴 수가 없어서 주상골을 잘라내고 그 절제를 하고 주변 관절을 유압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통증은 좋아지겠지만 그 관절 운동 범위가 좀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불편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환자를 한번 보시면 양측 손목의 엄지 부분에 통증으로 오셨는데, 환자분은 정확하게 언제 다쳤는지 기억을 잘 못하십니다. 그런데 오른쪽 왼쪽 다 주상골이라는 데가 골절이 돼서 뼈가 붙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오른쪽을 먼저 이렇게 한번 CT를 보면, 이게 이제 CT를 보면 여기 관절염이 조금 진행된 상태거든요. 이런 데도 그렇고 주변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뼈를 붙이는 수술을 하더라도 이런 주변의 관절염 때문에 통증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체를 주상골 자체를 제거를 하고 나머지 관절을 이렇게 유압하는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면 환자분은 워낙 통증 때문에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통증 면에서 많이 좋아지십니다. 하지만 관절 운동이 조금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이제 반대쪽 왼쪽 사진을 보면 똑같이 이렇게 주상골 분리압이 있어서 관절염이 조금은 남아 있지만 이쪽 부분은 또 관절염이 남아 있어서 관절염이 진행이 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환자분한테 설명을 하고 일정 부분만 뼈를 절제해내고 주상골을 붙이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 이렇게 해서 뼈가 붙으면 관절염에 의한 통증이 실상 조금 남아 있더라도 관절 운동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결과는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이렇게 뭐 다쳐서 분리압이 온 드문 케이스고 이런 경우 이제 양쪽 다 수술을 다르게 했는데요. 이런 케이스를 보면서 제가 좀 느낀 게 이게 조금만 다 조금 진단을 빨리 하고 치료를 했으면 그래도 관절을 살릴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뼈가 안 붙은 경우에 이제 MRI를 찍으면 이렇게 피가 공급이 안 돼서 이렇게 까맣게 죽은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MRI로 진단은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뼈가 안 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뼈를 붙이는 수술을 합니다. 붙이는 수술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뼈를 붙이는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저희가 혈관이 부착된 뼈를 붙이는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손목에 있는 부분에 혈관이 붙어 있는 이렇게 뼈를 찾아서 여기 주상골이 안 붙은 부분을 확인을 하고 이렇게 뼈를 떼서 그 혈관이랑 같이 이렇게 붙여주는 수술을 하면 이렇게 유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좀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엄지의 중수관절 여기에 보면 관절염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잘 생기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여기가 워낙 잘 모르는 부분도 많고 특히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게 되면 이게 나중에 진행을 하게 되면 이걸로 또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특징적으로 이 손목 부분에서도 약간 먼 쪽, 이 엄지 부분을 누르면 그게 통증이 있는 게 좀 특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론 보존적 치료를 우선하는 게 좋겠죠. 뭐 약물 치료도 해보고 뭐 너무 아프시면 주사 치료도 해보고 좀 줄이는 방향으로 보조기 치료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다가 만약에 증상이 호전이 없고 점점 통증이 심하다면 뭐 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관절을 유압하는 것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예 간단하게 이렇게 골편을 절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 많은 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저희 보통 이렇게 흰전건 이제 보통 이쪽 손목 부분에 엄지 부분에 있는 힘줄에서 이제 건초염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수유할 때 이렇게 저희가 수유하고 아기를 보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런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 최근에 이게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거에 의한 통증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특징적으로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젖히면 통증이 유발되는 게 아주 특징적으로 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부분 초음파로 뭐 물론 이렇게 저희가 검사를 해보면 대충 알 수 있지만 초음파로 보통 대부분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보존적 치료를 우선시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초음파를 보면서 이렇게 그 힘줄이 있는 부분에 주사를 치료를 하면 아주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환자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필요하면 주사 치료를 하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근데 이게 주사 치료를 한 번 하고 또 재발을 하고 한 두 번까지는 맞을 수 있는데 혹시라도 자꾸 재발을 하면 수술을 하는 게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수술 자체도 이게 뭐 전신 마취를 하고 진행하는 게 아니라 여기 손목 부분 마취만 해도 수술은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치료 시기를 잘 잡으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아픈 게 이제 이 새끼손가락 쪽 부분이 이 척추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이쪽 부분이 아픈 원인이 좀 있는데 이 척추 부분이 아픈 경우가 사실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손목 자체가 관절이 이렇게 우리가 손목은 다른 관절이랑 다르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관절이 되겠어요. 다른 관절을 저희 관절 중에 이렇게 돌아가는 관절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손목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게 여기 이제 척추 부분에 이제 중요한 구조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만큼 여기가 이제 다치거나 뭐 무리가 가고 이런 데에서 이제 원인이 되는 질병들이 많습니다. 이제 보통 흔한 게 이제 삼각섬유골 복합체 파열이라고 하는 게 있고 뭐 척골 충돌 증후군, 원위호척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걸 조금 설명해 드리면 이제 이렇게 손목 척측 부분을 저희가 해부학으로 저희가 이렇게 사체를 한번 진짜 실제로 보면 이게 척측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연골판이랑 인대 같은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위쪽 부분은 이제 손목에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이 되겠고 이 아래쪽 부분은 인대 구조물이라서 손목의 어떤 안정성, 이렇게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할 때 손목 관절에 안정성을 주는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삼각섬유골 복합체 손상은 대부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대 손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다치는 거는 대부분에서 어떤 기억할 만한 외상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뭐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이렇게 뭐 손을 딱 짚으면서 넘어졌다든지 이러면서 손목이 아팠고 이럴 때 그때 당시에 이렇게 손목이 다쳐서 손목을 돌리기 힘들 정도로 아팠다는 외상력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외상력이 있는지를 보통은 제가 꼭 체크를 해보고요. 그리고 특히 다치고 나서 손목을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구부리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돌리는 게 힘들다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다쳐서 급성으로 MRI를 찍은 환자를 보면 이렇게 연골판이 저희가 이렇게 인대랑 이렇게 해서 여기를 붙어야 정상인데 여기가 완전히 끊어진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의 이제 아주 깊은 부분 손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도 무조건 다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우선 보존적 치료를 합니다. 이렇게 초기에 발견을 잘 하면 보통 보존적 치료는 이제 고정 치료를 합니다. 특히 이렇게 손목을 돌리는 걸 조금 방지를 하는데 이렇게 보존적 치료를 하면 보존적 치료를 하고 제가 환자분 동의를 구하고 MRI를 찍었는데 이렇게 잘 낫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초기에 잘 발견을 하면 보존적 치료의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어떤 치료 시기를 놓치고 보존적 치료를 해도 호전이 없고 자꾸 돌릴 때 비틀 때 아프고 이러면 요즘에 이렇게 수술을 합니다. 수술은 보통 내시경으로 수술을 다 할 수 있고요. 저희가 내시경 사진을 한번 보면 이렇게 그 복합체 있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들어는 보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정상적으로는 뼈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저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뼈 있는 부분에 이렇게 그 들려 있는 부분에 이렇게 뼈 있는 부분에 눌러주는 수술을 합니다. 붙여주는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봉합 수술을 하는 건데 수술 자체는 내시경 수술을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수술은 수술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해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런 데도 호전이 없다면 수술적 치료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이 보는 게 이제 척골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워낙 요즘에 삼각연골체 파열이라든지 척골 충돌 증후군은 이제 대중적으로 좀 많이 알려져서 환자분들이 실제로 많이 알고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이게 척골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손목을 저희가 이렇게 위아래로 돌릴 때 이렇게 양옆 이렇게 돌릴 때 로테이션 운동을 할 때 손목 관절 자체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요. 요 뼈가 살짝씩 척골이 위아래로도 살짝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요쪽에 있는 월상골이라는 부분과 이렇게 부딪히면서 자꾸 증상이 유발되는 건데요. 이렇게 요게 척골이 요 골보다 상대적으로 긴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더 많은 걸로 되어 있고요. 특히 손목을 이런 자세로 이렇게 젖히면 통증이 유발되는 게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이렇게 척골이 다른 요 골보다 길다고 해서 요 공간이 좁다고 해서 다 증상이 유발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생활 습관하고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희가 이제 타이핑을 하거나 요즘에 이제 마우스를 할 때 이런 사무직에서 오히려 요즘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자세가 마우스도 그렇고 키보드도 그렇고 손목을 이렇게 저희가 회내전이라고 하는데 회내전에서 이렇게 뒤로 젖혀 있는 자세거든요. 이 자세가 사실은 척골 충돌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키보드나 사무직을 오래 하고 나서 여기 아프다는 이 척골 부분이 아프다는 분이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이런 분들 오면 물론 검사를 해볼 수도 있지만 우선은 저는 이제 척골 충돌 증후군이 의심이 되면 생활 습관을 교정을 좀 해보라고 합니다. 이제 키보드를 할 때도 밑에 받침대를 좀 받쳐서 손목을 조금 덜 이렇게 구부려지게 이렇게 이 상태로 조금 해보라고 한다든지 요즘에 마우스도 이제 버티컬 마우스가 좀 많이 나와서 손목을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닌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자세로 한번 해보라고 하면 또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 개선을 저는 우선적으로 좀 해보라고 하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고 뭔가 반복적으로 일을 하셔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수술적 치료를 합니다. 이런 분들 보면 이렇게 척골이 이 요골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길어져 있고요. 요 공간이 좀 좁아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MRI를 찍어보면 아까 삼각섬유연골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정상에 비해서 이거 조금 얇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술을 하냐면 먼저 내시경으로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요. 이렇게 내시경으로 이 부분을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보면 정상적으로 있는 삼각섬유연골이 이렇게 파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렇게 깨끗하게 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파열이 되어 있어서 내시경을 해서 좀 정리를 하고 실제로 이렇게 뼈가 드러날 정도로 척골이 드러날 정도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서 손목이 돌아갈 때 좀 안 아프게 일단은 해주고요. 그 다음에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저희가 척골을 한 5cm 가량 여기 저희가 절개를 해서 척골을 한 2mm, 3mm 정도 이렇게 좀 줄여주는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면 공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수술을 하고 공간이 늘어나는 수술이기 때문에 확실히 수술을 하고 나중에 뼈가 붙으면 환자분들 증상은 많이 좋아지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릴 때 환자분들이 이렇게 뼈를 잘라서 이렇게 척골을 줄여준다 그러면 굉장히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크게 수술이 큰 수술은 아니고요. 이게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너무 아프시면 수술을 하는 거는 이렇게 결과가 좋기 때문에 하는 거는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원위요촉 관절염입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당연히 퇴행성 변화기 때문에 여기 이제 척골 있는 부분이 원위요촉 관절이 있는 부분이 정상적인 모양을 많이 벗어난 관절염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게 보통 오시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할 때 힘이 없고 아프다는 경우가 많은데,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이제 심한 경우는 위쪽에 있는 힘줄을 파열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오실 때 관절염에 의한 통증보다는 네 번째, 다섯 번째, 특히 다섯 번째부터 힘이 조금 손목을 이렇게 펴는 게 힘들다, 손가락을 펴는 게 힘들다 이러다가 네 번째도 조금 펴는 게 힘들다 이러면서 손가락이 이렇게 된 상태로 오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이게 신경의 문제인지 막 신경과를 들렀다 오시는 분도 많고 이런데요. 이거는 이제 관절염에 의해서 이제 신전관이 파열이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경우는 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렇게 관절염이 진행된 부분은 저희가 이거는 뭐 척골을 아까 말씀한 것처럼 척골을 단축해서만으로는 효과가 없고 이 관절염에 의한 통증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보통 이런 수술을 많이 합니다. 이제 원위와 요척 관절을 이렇게 유압을 하는 수술을 하게 되고요. 이 유압을 하면 손목이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이 아래쪽 뼈를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뼈를 잘라서 여기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손목이 돌아갈 때 이 뼈 자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힘줄로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서 이렇게 걸어주는 수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이런 분들은 워낙 손목 통증으로 고생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해주면 확실히 결과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이 환자분들 실제로 수술을 하고 나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할 때 훨씬 편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는 이렇게 아주 아까처럼 이렇게 단순히 손목 통증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힘줄에 파열이 있어서 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면 실제로 보면 이게 사진을 보면 이게 힘줄이 파열된 겁니다. 파열돼서 이렇게 그냥 섬유 조직 같은 것만 남아 있는 경우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파열된 힘줄을 만들어주는 수술을 하고, 이분은 연세가 굉장히 많이 드셨던 분이라서 아까 그런 유압 수술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이 척골 자체를 이렇게 절제하는 수술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연세가 거의 80세 넘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절제해주는 수술만 해도 환자분은 이렇게 손가락도 펼 수도 있고 통증도 좋아지기 때문에 무리하게 쓰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수술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흔한 원인은 이제 손 등 쪽의 통증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손등의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손 등 쪽의 통증은 이게 손목을 젖힐 때 통증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흔한 원인은 이제 결절종이라고 해서 물주머니 있는 경우가 좀 많고요. 또 하나는 그냥 전반적으로 염증성 관절병증이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손목의 퇴행성 변화가 아니라 그냥 손목에 염증이 생겨서 관절병이 생기는 건데요. 뭐 제일 흔히 보는 게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 결절종이라는 거는 대부분 이렇게 보통 환자분이 오실 때 통증으로 오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손등에 뭐가 혹이 잡힌다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병원에서 주사기로 몇 번 뽑아서 오시는 분도 많고, 뭐 그냥 터트렸다고 오신 분도 많고, 그냥 혹이 커지니까 겁나서 오신 분도 많은데요. 대부분 이 결절종이라는 거는 이 손등에 많이 생기고, 두 번째는 이 손목 아래쪽 부분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부분 손등에 많이 생기는데, 이게 뭐 손목을 구부리면 더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는데 대부분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확인해 보면 통증이 없는 경우도 많고, 이게 치료 원칙은 통증이 있으면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통증이 크다고 해서 다 증상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져지는 건 없을 정도 이렇게 결절종이 자체가 작은데도 이거 자체로만으로도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치료 원칙은 증상이 있으면 저는 보통 제거를 합니다. 제거는 뭐 주사기로 뽑거나 이래도 항상 재발을 하기 때문에요. 그거는 제가 권유드리진 않고 충분히 고민해보고 증상이 있으면 이렇게 절개를 해서 제거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내시경으로 통해서, 내시경으로 보면 이렇게 결절종이 안쪽에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결절종 안쪽에서 이렇게 제거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사기로 흡입하는 치료보다는 통증이 있으면 뭐 절개를 해서 제거를 하든지 아니면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제거를 하는 게 결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좀 있고요. 그리고 염증성 관절병증은 이제 뭐 그냥 손이 전반적으로 아프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뭐 이게 뭐 당연히 뭐 다른 원인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원인 게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되겠고요. 뭐 이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원래 진단을 받고 있는 상태라면 더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당연히 류마티스 관절염이기 때문에 뭐 수술을 하는 건 아니고요. 먼저 약물 치료를 저희가 이제 류마티스 내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약물 치료를 우선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약물 치료가 우선을 해보는데 약물 치료가 효과가 없으면 이런 경우에는 내시경을 치료를 해서 그 안쪽에 있는 염증 조직을 조금 이렇게
좀 씻어내주면 분명히 약물 치료도 좀 효과가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효과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수술적 치료가 좀 도움됩니다. 그리고 특히 근데 관절염이 너무 진행된 상태라면 이렇게 그 주변에 그냥 염증 조직을 제거하는 거로는 효과가 없고요. 그럴 때는 만약에 통증이 있다면 그때는 아예 손목 관절 전체에 유압하는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실제 환자를 보시면 이렇게 우측 손목 통증이 있었고 류마티스 관절염인 걸 알고 있었지만 약물 치료를 해도 효과 없고 계속 붓는 증상이 있고 관절염 자체가 이거는 아직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내시경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거는 관절염 안에 내시경 안에 이렇게 염증 조직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조금 내시경을 통해서 뭐 절개는 아주 조금 작은 절개 한 3, 4개만 뚫으면 되는 거라서 이런 경우는 내시경을 보면서 뭐 필요하면 조직 검사도 좀 하고 안쪽에 염증 조직을 이렇게 다 씻어줍니다. 이런 씻어주는 수술을 하면 환자분이 당장의 효과가 좀 좋기 때문에 통증도 좀 좋아지고요. 실제로 이렇게 하고 나면 약물 치료도 좀 더 효과가 좀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무조건 다 약물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필요한 순간에는 수술적 치료가 약물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정형외과 선생님하고 이제 류마티스 내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가면서 보통 치료를 합니다. 저희 병원은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이런 환자분들처럼 이러면 이제 정상적인 손목 관절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관절염이 진행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 경우 뭐 약물 치료로서는 도저히 효과가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분들 중에 뭐 별로 안 아프고 지내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저는 좀 지내보시라고 합니다. 지내보시라고 하는데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뭐 가만히 있을 때도 통증이 심하고 뭐 이것 때문에 뭐 잘 쓰지를 못할 정도라 이렇게 하면 이런 아까 보셨던 내시경적 치료는 효과가 별로 없고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유압수를 시행합니다. 이렇게 유압수를 시행하면 당연히 손목을 이렇게 돌리는데 좀 그러니까 손목을 움직이는데 당연히 제한이 있고 하지만 이게 오히려 힘을 쓰거나 이게 통증 면에서 좀 좋아지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좀 만족하고요. 특히 관절 운동 제한이라는 단점이 있는 수술이지만 환자분들이 이전부터 수술이 관절염이 이렇게 진행된 분들은 통증이 심해서 관절 자체를 못 움직이고 지내왔기 때문에 이런 유압수술을 하면 오히려 편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자도 워낙 수술 전에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수술을 해주면 조금 많이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치료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뭐 손목 부위별로 제가 흔한 질환들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뭐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이제 병원에서 진찰을 꼭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저희 이제 광명병원 정형외과는 저희가 이제 부위별로 이제 전문화된 교수들이 진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뭐 대기 시간이 길고 뭐 진료 시간이 좀 아무래도 짧을 경우가 있다 보니 다 설명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강의가 조금 그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환자분들이나 앞으로 볼 환자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는 이걸로 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제가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전기 옷팀장 소인수님이 질문하셨는데 이제 무거운 장비 사다리 많이 들고 다니는 특히 천장에 있는 전기줄 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손목 중에서 엄지손가락 쪽 부분이 시큼시큼거리거나 무거운 물건 들 때마다 시큰거린다고 하시는데요. 당연히 뭐 원인을 알면 고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먼저 감별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손목 자체가, 그러니까 손가락 자체가 엄지손가락 자체에 통증이 있는 건지 아니면 손목 자체에 통증이 있는 건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손가락 문제라면 그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게 좋고 손목 문제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엄지손가락 쪽 부분에 이제 손목 통증의 원인이 이제 뭐 퇴행성 관절염도 있고 건초염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상골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원인을 알면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진단을 먼저 진단 관련된 진료를 먼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0홈런까지 단 한 개라는 분이 질문하셨는데요. 야구하면서 손목과 팔꿈치 통증을 느끼고 있다고 하셨고요. 한방 노리는 스타일이라고 항상 풀스윙을 하는 편인데 최근에 방망이를 들지 못할 정도로 아프다고 손목이 아파서 운동도 쉬고 있다고 하는데요. 야구가 손목 통증이 많이 발생하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당연히 맞습니다. 이게 스포츠 손상과 이 손목 통증은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뭐 야구도 그렇고요. 스키도 그렇고요. 특히 최근에는 이제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거 당연히 많고요. 특히 야구도 그렇고 손목도 그렇고 테니스도 그렇고요. 이게
스윙을 하니까 어떤 배트를 들고 스윙을 하는 거는 손목을 단순히 위아래로 이렇게 구부리는 게 다가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손목을 돌리는 동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손목을 돌리는 동작이 손목에 무리가 가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많이 하다 보면 당연히 손목에 통증이 올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스포츠 손상하고 손목 관절 통증은 굉장히 연관이 많고 특히 스윙하는 것 때문에 통증이 있다면 당연히 손목 그 로테이션 문제, 통증에 있어서 통증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거는 진찰을 한번 받아보시면 이 원인을 알면 이것도 충분히 좀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또 보고요. 또 보면 네, 제가 예약하기 힘드냐고 저한테 질문하셨는데요. 제가 저희가 이제 뭐 환자분들 제가 알기로 병원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대기 인원보다는 좀 더 많이 받아보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 이제 광명병원에서는 저희 정형외과는 그래도 다른 병원에서 특히 1, 2차 병원에서 뭐 꼭 3차 병원을 가보라고 한다든지 전문진을 꼭 만나보라고 한다든지 하신 분들은 제가 저희 병원에서 조금 빨리 본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뭐 외상이나 골절 부분이 있다고 하신 분들은 제가 당일 진료라도 꼭 보는 걸로 알고 있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소견이 있고 그런 외상에 있어서 뭐 골절이 있다면 진료를 보통 빨리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질문을 많이 주셔서 제가 보시면 제돌민돌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는데 넘어지면서 손목을 짚으면서 넘어지고 난 뒤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푸시업 같은 걸 하고 나면 너무 아프다고 하셨는데요. 이것도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제가 실제로 많이 보는 분들이 이제 특히 젊은 남자분들이 조금 많은데 이제 특히 웨이트 같은 거 할 때 이게 무거운 벤치를 들거나 푸시업 같은 거 할 때 이 손등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결절종, 아주 작은 결절종이 이렇게 겉에서 보이지 않지만 아주 작은 결절종이 있어서 아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손목을 자꾸 뒤로 젖히면서 손목을 싸고 있는 그 위쪽에 이제 뭐 인대라든지 관절막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자극을 받아서 아픈 경우가 좀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보통 오시면 초음파 검사를 조금 하고 그런 소견이 있으면 저는 환자분하고 상의해서 제가 주사 치료를 우선 뭐 약물 치료도 해보지만 주사 치료를 좀 해보는데요. 이런 경우 또 주사 치료가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좀 있을 수 있고 특히 근데 제가 저한테 뭐 수술을 받거나 하신 분들은 제가 장기적으로는 이게 특히 푸시업 운동 손목을 이렇게 쳐서 하는 팔굽혀펴기 이거는 제가 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그냥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웨이트를 드는 거랑 이렇게 푸시업 동작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푸시업 동작 팔굽혀펴기는 손목 자체에 이렇게 체중을 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손목 관절 자체가 저희가 사실 체중을 실으라고 만들어진 관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라도 손목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팔굽혀펴기 동작을 조금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만약에 팔굽혀펴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푸시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팔굽혀펴기 하는 이렇게 기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그런 기구를 잡고 팔굽혀펴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먹을 잡고 이렇게 땅을 받쳐서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렇게 그냥 손목을 펴서 손등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뒤로 젖히는 동작은 뭐 손등을 젖히는 것도 안 좋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척골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자세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별로 좋지 않고 꼭 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이렇게 그냥 그 팔굽혀펴기 하는 기구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장기적으로라도 팔굽혀펴기 동작 말고 다른 웨이트로 좀 바꾸라고 제가 권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꽤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금 좋은 것 같고요. 손목도 우상승 군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손목 통증 부위에 무슨 주사를 이게 뭐죠? 이게 안 보이는데 이거 때문에 무슨 주사를 주던데 괜찮은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뭐 대부분 이제 저도 놓는 주사도 그렇고 대부분 선생님들이 놓는 주사가 스테로이드 주사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사가 뭐 계속 맞는 거는 장기적으로 맞는 거는 계속 뭐 일주일 간격으로 두세 번씩 맞고 막 이런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저는 뭐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부작용은 항상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주사는 자주 맞는 건 좋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환자들은 저는 정기적으로 환자를 보기 때문에
제가 저한테 주사를 맞으신 분들은 제가 꼭 다른 데서 주사를 맞지 말라고 꼭 권유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사는 이렇게 꼭 어떤 병원에서 만약에 주사를 맞는다 그러면 그 한 병원 의사 선생님한테 계속 주사를 치료를 하는 게 좋지,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주사 맞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주사를 맞고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꾸 주사를 맞아서 뭔가 해결이 안 된다면 좀 더 그 병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어떤 이게 주사로 자꾸 해결될 건지, 아니면 주사를 맞아도 해결이 안 되는 거라면 그 원인에 따라 뭐 수술적 치료가 도움이 된다면 그거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볼까요? 제가 처음 질문 주셨는데 제가 답을 안 드린 것 같아서, 터미널 특허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작년 이맘때 손목 골절 수술을 했습니다. 왼쪽 근데 한 군데 골절 부위가 작아서 수술하기도 애매해서 안 했는데 지금에 와서 가끔 통증 때문에 아픕니다. 이렇게 주셨는데요. 아마 이게 보통 얘기하시는 게, 제가 요거는 뭐 이제 요거는 손목 지금 통증 원인과는 별개로 이제 보통 이제 손목 다치면 제일 많이 다치는 게 이제 이 원이요골이라고, 이쪽 골절이 제일 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서 수술을 보통 많이 하는데, 아마 지금 얘기하시는 거 봤을 때는 이 척골 쪽 부분에 아주 작은 뼈가 부러졌을 겁니다. 아마 보통 손목뼈가 다치면 여기 있는 다치는 요 옆뼈가 다치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요거는 대부분 수술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수술하지 않으면 보통 뭐 3개월, 6개월, 9개월, 1년까지 보면 이 통증은 한 90% 이상 다 사라진다고 이미 다 밝혀져 있는 거라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쪽 부분이 골절이 있다고 다 수술하진 않는데요. 그리고 근데 이게 단순히 골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아까 말씀드렸던 삼각 섬유연골이라는 부분이 또 다쳤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한 충분한 기간, 뭐 최소 한 3개월, 6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아프시다면 그냥 단순히 작은 뼈 골절 때문만이 아니라 혹시 그 안쪽에 있는 삼각 섬유연골 손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통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원인을 조금 파악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통증이 있다면 엑스레이보다는 조금 더 정밀한 검사를 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대충 질문을 다 드렸나요? 그리고 또 화목금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손목 통증 수술하기 싫으며 무리하지 않고 조심히 살면 괜찮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꼭 수술해야만 하는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당연히 저는 뭐 그 환자분들하고 항상 상의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수술을 뭐 당연히 수술 여부를 결정을 할 때 단순히 엑스레이, 뭐 MRI, 뭐 초음파 이런 거 검사를 하지만 그게 뭐 심하다고 해서 다 수술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저는 제일 중요한 게 환자분의 증상이 좀 중요하고, 환자분이 얼마나 불편한지가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수술을 했을 때 환자분이 얼마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꼭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거를 다 고려를 해서 수술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자분이 증상이 오래됐고, 어떤 원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그 통증 때문에 오래 고생을 하셨고 근데 수술을 하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뭐 전문의랑 좀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 꼭 수술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뭐 당연히 뭐 다른 치료를 했을 때 또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 원인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또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혹시 또 질문하신 게 있으면, 궁금했는데 늦게 왔네요. 벌써 끝났네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뭐 보통 녹화로 남지 않나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 뭐 아니시면 뭐 필요하시면 진료를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제가 다 일일이 답변을 잘 못하겠네요. 여기 너무 제가 또 놓친 게 있나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분은 질문을 답을 했던 것 같고, 이분은 제가 답변을 광명병원 근처에 있는 야구장에서 많이 환자분들 오시니까 뭐 오셔서 진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밌는 질문도 많이 올려주셔서 제가
조금 외람되거나 조남 때문에 과 선택하실 때 동기들의 놀림을 받지 않으셨을지요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놀림을 받지는 않았고요. 면접 볼 때 오히려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전공일 지원을 할 때 제 이름 때문에 조금 덕을 봤던 것 같고요. 지금도 저는 덕을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유정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손목에 주사는 맞아 본 적이 없지만 아픈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보통 다른 관절보다 이제 손목도 그렇고 손가락 부분도 그렇고 여기가 이제 워낙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주사를 놓을 때도 제일 작은 바늘로 놓거든요. 저희가 보통 이게 피부 시술할 때 보톡스 주사 놓는 바늘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일 저희 병원에 있는 것 중에 제일 가는 바늘로 놓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통증을 조금 줄일 수는 있긴 하지만 뭐 당연히 조금 아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소하게 이제 좀 안 아프게 하려고 저도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충분히 질문에 대해서 답을 했던 것 같고요. 나머지 제가 답을 못한 부분은 혹시 진료를 받으러 오시면 제가 뭐 아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아마 진료를 보고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고요. 그 혹시 또 필요하면 또 나중에 그 저희 병원 그 진료실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